과거에 부동산 투자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뭐 꼬마 빌딩, 상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던 거고,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투자 상품이 아니었죠. 실입주 위주의 시장이었는데 이제 뭐 아파트, 주택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년간 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었고 정말 뜨겁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죠. 많은 시행사들도 지식산업센터 이제 개발 사업을 이제 시행을 굉장히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공급된 현장들을 보면은 분양 시작하면 완판되고, 분양 또 시작하면 완판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마냥 고공행진을 할 수는 없죠. 최근 들어서 이제 분양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현장들이 분양이 뒤로 밀리거나 아예 사업이 무산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의 이제 사유를 이제 알아보면 뭐 PF 대출이 안 돼서, 혹은 뭐 시공사 선정이 안 돼서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PF 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PF 대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젝트에 기반한 이제 뭐 대출, 뭐 금융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F 대출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 신용도도 들어가야 되고 그 해당 담보 물건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뭐 상가면 상가,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이제 담보 물건이 있어야 거기에 준하는 이제 대출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PF는 뭐 신용도나 뭐 물적 담보에 두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체를 보고 이제 대출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실상 뭐 부동산 개발 관련 기성고 대출, 부동산 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 중 사업 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 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이 이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 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 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시행사는 땅을 매입할 그 계약금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면 그 이후에는 PF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뭐 어떤 대출을 매개하는지, PF가 뭔지 이제 이해는 되셨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PF 대출 같은 경우는 뭐 대출자의 신용도, 담보 제공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거다. 뭐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거다.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뭐 이런 건물, 상가 건물이 들어선다. 이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유를 포함한 내 투자 자금은 이제 개발 사업의 성과가 나게 되면 이제 그걸로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PF 대출은 이제 주로 누가 하느냐? 주로 이제 증권사나 보험사, 카드사, 뭐 금융기관 등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개발 사업에 진행되는 대부분의 비용이 지출되는 거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말이 있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이제 쪽박, 뭐 깜빵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뭐 이렇듯 부동산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이제 대부분의 자금을 본인 자금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이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PF 대출을 해주는 뭐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금융기관 등은 당연히 뭐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재 시장의 흐름, 앞으로까지도 예측을 하고 이제 이 막대한 자금을 이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결과물, 이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될 것이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결과가 나온 게 성과가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장 우려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래 이제 두 가지 요건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결과물은 최초 이제 설계한 내용대로 이제 건물이 잘 지어지는지, 잘 올라가는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죠. 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공 능력, 이제 책임 준공,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잘 지어진 건물에 있어서 개발 사업의 성과가 나야 이제 내 투자금이 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PF 대출을 이제 실행하는 조건에 뭐 몇 프로의 청약률을 달성을 해야 이제 PF가 실행된다. 혹은 이제 뭐 몇 개월 이내에 뭐 몇 프로의 분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조건들이 이제 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개발 사업, 이 프로젝트 자체를 보고 이제 막대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만큼 이러한 요건들을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요즘 이제 분양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가 딜레이 되거나 이제 사업이 무산되는 곳들, 왜 그런지 이제 뭐 PF 대출이나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지식산업센터도 그렇지만 뭐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원자재 값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인건비도 상승했고 거기에 이제 금리도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분양가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분양가 상승은 뭐 지식산업센터도 그렇지만 뭐 아파트도 해당이 되죠. 아파트도 뭐 요즘 뭐 거래량이 굉장히 뜸해지고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분양가는 낮아지지 않고 있죠. 이게 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뭐 분양가가 낮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가 더해지다 보니까 더욱더 시장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행사랑 시공사랑 이제 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법정 소송 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러한 피해는 좀 고스란히 수분양자의 몫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뭐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차례 내지 뭐 두 차례 얘기도 있고 이게 뭐 올해 끝날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개발 사업의 성과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파트도 요즘 미분양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발 사업의 성과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당연히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시행사에서 뭐 지급해줄 돈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이제 PF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PF 대출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PF 대출의 미승인 건수가 이제 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지식산업센터 이제 시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PF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서는 이제 시공사의 능력과 이제 분양 성과를 본다라고 하는데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뭐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뭐 공사비가 대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400만 원 초였던 이제 시공비가 지금 현재는 뭐 600만 원대 중반, 뭐 700만 원대 초반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시공비도 보면은 이제 시공 능력에 따라서 시공비가 이제 책정이 되죠. 아무래도 뭐 시공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은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는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시공사가 이제 1군 브랜드 건설사가 되겠죠. 시공비가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됩니다. 가뜩이나 땅도 이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시공비까지 높아진다. 분양가는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행사가 이러한 시공사를 선정을 했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분양할 예정이다. PF 대출을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보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이제 검토를 해보게 되면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개발 사업의 성과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온다. 분양이 잘 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냥 승인을 해주진 않겠다. 조금 더 엄격하게 보겠다. 심사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PF 대출을 실행했을 경우에 그 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F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하는 상황이라고 기사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PF 대출을 이제 무리하게 실행했던 저축은행들이 이제 파산한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PF 대출은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곳들도 이제 역시나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PF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또 피어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NPL, 뭐 부실 채권 관련된 이제 기업은 다시 또 이제 준비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니까 이제 98년도 IMF 때도 그랬고 2008년도 이제 세계 금융위기
뭐 2013년도 이제 경제 불황기, 요때 NPL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시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NPL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지금 이제 또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땅 사놓고 이제 사업 진행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곳들은 뭐 금리 인상이랑 뭐 이런 경기 침체 이런 여파들로 인해서 PF 대출이 점점 더 이제 막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부실 채권으로 헐값에 이제 되팔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 현재 상황을 투자자는 어떻게 놓고 봐야 될 것인가? 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이나 뭐 부동산 경기 침체 앞으로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뭐 전문가의 말들을 들어보면 금리 인상은 약 1년 정도 뒤에야 이제 안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가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지식산업센터 시장을 보면은 이제 높아진 가격 탓에 뭐 지역을 막론하고 어디든 뭐 단기간에 프리미엄 수익을 먹고 빠지는 이런 단타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 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년, 3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분양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분양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구축을 매매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지 좋은 곳에 지금 분양을 받는 것도 2년 뒤, 뭐 3년 뒤를 내다본다면 충분히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뭐 1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2년 뒤를 보고 투자한다, 3년 뒤를 보고 투자한다, 지금 여전히 투자를 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PF가 점점 이제 막혀가는 시장에서는 분양하는 곳들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분양하는 곳들은 어쨌든 PF 대출 승인이 난 곳이잖아요. 이러한 이제 뭐 증권사, 보험사, 뭐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을 검토하고 괜찮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승인이 난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뭐 이곳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금융기관 뭐 항상 뭐 경제 문제 얘기를 하거나 앞으로 방향 뭐 얘기할 때 되면은 모든 뭐 증권사, 금융사 뭐 이런 데서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전망 같은 것들도 많이 하는 굉장히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만큼,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사업성에 대한 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승인이 나서 분양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PF 대출과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식산업센터 투자, 뭐 단기간 내에 프리미엄 수익을 먹고 빠지는 단타 시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년 뒤, 3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